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어제자 한겨레신문 단독으로 보도된 경총이 사업 수익을 빼돌려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보도 때문에 어제 하루 경총에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아. 김영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 전 경총 상임 부회장이에요. 이 사람이 10시에 이 보도에 반박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네.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최근 경총이 아주 시끄러웠는데 어제 그 보도를 계기로 내부 알력 다툼까지 어제 집중적으로 여러 언론에 표적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릴 경총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사태들이 상당히 복잡해요. 우선 어제 한겨레 보도의 요지는 경총이라는 단체요. 한국경영자총협회죠. 전경련과 함께 한국 재벌들과 재계의 입장을 대표하는 대표적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 전임 상근 부회장이 김영배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단체에서는 제일 실세가 회장이 아닙니다. 회장은 보통 다른 직업이 있어요. 지금은 송경식 CJ 회장이 경총 회장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송경식 회장은 CJ 이끌기도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경총에 자주 못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단체의 핵심 실세는 그 단체에 상주하는 상근 부회장입니다. 김영배 전 부회장이 이 단체에서 14년 동안 부회장을 한 사람인데 경총의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사람이 주도해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자금 중 일부를 임직원 경료비로 사용을 했고 요 금액이 매년 15억 정도 되는데 한겨레 추정은 고위 임원들이 돈을 횡령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횡령액이 더 커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기사 보도를 보면 한겨레 추정은 김영배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경총의 황제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예. 그래서 보조 기사 제목이 김영배 왕국, 경총, 집무실에 대형 금고 있었다 증언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예. 이 김영배라는 사람이 14년 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경총 내부 살림을 완전히 좌지우지했다는 거죠. 특히 김영배가 중앙대 출신인데 재임 시절에 주요 요직을 다 중앙대 후배들한테 넘겨주고 얘네들한테 경례비 준다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까지 들으시면 김영배가 대충 나쁜 놈이라는 의혹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경총의 김영배라는 다의 스토리까지 알아야 돼?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예. 근데 제가 이 소식을 전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 김영배라는 사람을 두고 지금 몇 개월 동안 재계, 조선일보, 보수 세력들이 정부를 굉장히 거칠게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아왔었어요. 예. 김영배가 어떤 인물이냐면 작년 5월 25일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경총 포럼에서 정부에 대해서 엄청 날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했을 때인데 대통령이 공항공사 같은 곳을 방문을 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을 하니까 전국의 비정규직들이 다 해결해달라고 난리가 지금. 그리고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이게 임시방편적 처방이지 당장은 효과적으로 보여도 절대 해결책이 안 된다. 예.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가 넘쳐나면 산업 현장의 갈등이 되게 심화된다. 이러면서 정부 정책에 굉장히 강하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 짐작입니다만 김영배가 이때 왜 이렇게 강하게 목소리를 냈냐면 당시 경총과 함께 재계를 대변하는 양대 산맥이었던 전경련이 탄기국 집회 뒷돈되고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쑥대밭이 됐을 때였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때 경총이 나선 겁니다. 이전까지는 재벌편 중에서 단연 1위가 전경련이었고 경총은 왠지 2위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전경련이 쑥대밭이 된 것을 계기로 아싸 찬스 이러면서 재벌 이익은 우리가 대변한다 이렇게 좀 나서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가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이게 아니고 취임 한 달도 안 됐을 때라고요. 네. 박근혜 때였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상당히 싸가지가 없는 거죠, 좀 보면요. 네. 이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김영배의 발언에 대해서 강도 높게 대통령이 직접 반박을 합니다. 당시 박수현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비정규직을 이렇게 양산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졌는데 이 양극화를 극심하게 만든 주요 책임이 경총 너희들한테도 있다.
토론은 얼마든지 환영하지만 사실에 맞지도 않는 주장으로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모독하는 건 안 된다. 이게 대통령의 발언이었어요. 예. 그게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특정 단체를 겨냥해서 유감을 표명한 게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예. 강도도 상당히 강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경영 효율화 이런 주장으로 비정규직 양산을 주도했던 경총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는 열의를 가진 정부에 시비를 거는 게 사실 코미디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경고가 콱 나간 이후에 한동안 경총이 주요 정부 행사에 초청해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경총 패싱 뭐 이런 말이 나돌았을 때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어떻게 번지냐면 올해 2월에 경총 회장이 교체가 됩니다. 그 전임 회장이 박병원이라고 진짜 시덥지 않은 꼴통 보수가 있었는데 예. 본인이 연임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연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2월에 새 경총 회장이 뽑히는데 이것도 아주 뭐 별의별 웃긴 소동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건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한바탕 소동을 끝내고 손경식 CJ 회장, 전문 경영인이죠. 이 사람이 경총 회장이 돼요. 예, 그리고 요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주인공 14년 동안 경총을 지배했던 왕국을 만들었던 그 김영배라는 사람도 물러났어요. 2월에요. 예.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김영배가 물러나면서 실질적인 경총의 실권을 지는 상근 부회장이 누가 되냐면 송영준 교수라는 분이죠. 예. 근데 요즘 경제뉴스에서 이분 이름을 종종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노사관계 비서관을 지냈고요.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산업안전보건국장, 고용정책본부장, 이명박 정부에서 노동부 기획조정실장,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이런 걸 지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고용노동부 관료 출신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친노동자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노동부 관료답게요. 그러면 경총의 실세에 노동부 관료가 앉은 게 좀 이례적이긴 하죠. 그리고 실제 이분은 최근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 때 상당히 노동계 쪽 의견에 동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총에서 송영준 이 사람이 경총 부회장 자격이 없다. 노동자 편이다. 나가라. 뭐 이렇게 지금 반기를 들어서 이 사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손경식 회장도 송영준 부회장은 자격이 없다면 직무를 정지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송영준 부회장은 퇴임을 거부하고 지금도 버티고 있습니다. 경총은 송영준 부회장을 자르려고 하고 송 부회장은 버티고 지금 이런 와중이에요. 그리고 방송일 기준으로 오늘요. 경총의 임시총회가 열립니다. 이거 송 부회장을 자르려고 개최한 총회예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직후에 송 부회장의 거취가 결판이 날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김영배가 저지른 비자금 의혹과 지금 친노동자 성향을 가진 부회장 송영준 교수의 해임과 뭔 상관이 있느냐. 보수 세력 쪽에서는 최근 몇 주 동안 어떻게 공격을 해왔냐면 올해 4월에 취임한 송영중은 경총이 원했던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 정부나 민주당이 낙하산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경총 부회장이라는 자가 친노동자적인 발언이라고 자빠졌지. 얘는 낙하산이다. 이렇게 지금 몇 주 동안 비판을 해왔어요. 송 부회장을 쫓아내려고요. 그리고 실제로 조선일보, 한국경제 같은 친재벌 신문들은 송영준 부회장을 엄청 싣고 다녔습니다. 사설로도 씹을 정도였으니까요. 현 정부 낙하산 인사라는 이유죠. 그리고 송영준 교수가 기용된 과정도 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겼던 전임 부회장, 그러니까 오늘의 주인공 김영배, 이 개긴 놈을 몰아내기 위해서 현 정부가 공작을 펼쳤고 뭐 이런 뉘앙스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송영중의 거취가 결정되기 하루 전에 한겨레에서 전임 김영배의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걸 보면 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밉보인 김영배를 아예 박살을 내고 낙하산인 송영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겨레와 짜고 친다 뭐 지금 이런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송영중 현 부회장, 그러니까 정통 노동부 관료인 이분이 어떤 경로로 경총 부회장에 올랐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이다 혹은 민주당의 낙하산이다 이 주장만큼은 거의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낙하산 논란의 보도를 보면 손경식 회장이 뽑힐 때, 새 경총 회장이 뽑힐 때요. 민주당의 초선 국회의원이 손경식 CJ 회장을 밀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보수 언론 보도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 초선 의원이 밀어서 된 손경식 회장이
발탁한 사람이 송영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중도 현 정부의 입김이 먹힌 친노동계 낙하산 인사다 뭐 이런 논리거든요. 실제로 어제자 문화일보 보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 부회장의 해임 절차를 위한 경총회 임시총회 3일 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송 부회장이 경총 사무국에 대한 이른바 폭로전을 이어가면서 재계에서는 송 부회장의 임명 배경이 밝혀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송 부회장이 본인의 잘못을 덮기 위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면서 송 부회장의 이 같은 행태야말로 자신이 여권으로부터 내려온 낙하산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낙하산임을 기종사실화하는 거죠.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예. 그런데요. 경총이 회원사가 4,000개가 넘는 거대 단체입니다. 물론 여기 회장을 뽑을 때 여권이나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을 수도 있겠죠. 박근혜나 이명박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치권이 재계에 미치는 파워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보수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손경식 회장을 밀었다는 사람이 민주당 초선 의원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와요. 그럼 계속 착착해야 됩니다. 올해 경총은 정경련이 박살난 상태에서 재계를 대표하는 유일의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단체 회장을 뽑는데 입김을 넣은 사람이 민주당 초선 의원이요. 이게 장난합니까? 초선 의원이라는 사람이 국회에서 얼마나 눈치를 보고 다니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2016년에 당선된 지 고작 2년도 안 된 의원이 무려 경총 회장을 혼자서 밀고 다녔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게 먹혔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어디 가서 야부리를 털어도 이렇게 털면 진짜 곤란한 겁니다. 예. 뭐 여당 출신의 4선 중진, 뭐 국회 부의장급 이렇게 보도가 됐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겠다. 진위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국내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벌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제단체 수장을 민주당 초선 의원 한 명에 밀었다. 이건 진짜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100만 보를 양보를 해서 손경식 회장을 청와대나 여당이 밀었다고 치겠습니다. 확률이 무지하게 낮은 이야기인데 일단 그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손경식 회장이 지금의 송영중 부회장, 친노동적인 부회장을 발탁했는데 이게 지금 보수 언론과 경총의 현 논리라면 그래서 낙하산이라는 거잖아요. 그 전임 김영배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개겨서 청와대가 김영배를 미워해서 몰아내고 싶어 했고 결국 몰아내는데 성공했고 그래서 대신 앉힌 사람이 송영중이다 뭐 이런 논리인데 만약에 진짜로 송영중 부회장이 청와대가 민 사람이 맞다면 경총은 2달 전에 그걸 왜 받아들였겠습니까? 받아들인 이유는 하나예요. 전임 김영배가 까불다가 청와대한테 박살이 났고요. 와 이거 잘못하면 엿되겠다 뭐 이런 공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낙하산을 정통 노동부 관료 출신으로 보냈는데 싫지만 청와대한테 밑보이기 싫으니까 받았다 뭐 이런 지금 시나리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와대 압력설이 맞다면 경총은 송 부회장이라는 결이 다른 사람을 받은 유일한 이유는 청와대에 쫄았기 때문이어야 말이 유일하게 되는 겁니다. 예. 안 쫄았으면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쫄아서 받은 사람을 취임 2달 만에 내치는 게 가능합니까? 송 부회장이 4월에 취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6월부터 지금 경총이 송 부회장을 흔들고 자빠졌습니다. 이 사람 몰아내려고요. 계속해서 이 사람이 낙하산이다, 친노조 인물이다 엄청 경총에서 씹고 다녔어요. 예. 그러면 정말로 쫄아서 청와대가 민 사람을 받았다면 2달 만에 경총에 무슨 용기가 생겨서 이 사람을 이렇게 씹고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낙하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총이 낙하산을 받을 유일한 이유가 쫄아서인데 2달 만에 그 사람을 직무를 정지시키고 쫓아내려 했다는 게 벌써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봐야 됩니다. 왜 경총이 친노동자 성향이 강한 송영중 부회장을 받아들였고 왜 2달 만에 마음이 바뀌어서 이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을 갖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손경식 회장이에요. 손경식 회장이 송 부회장한테 전화를 해서 부회장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손경식 회장이 밝히면 됩니다. 청와대 누가, 민주당 누가 송 부회장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넣었는지 당당하게 밝히세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확률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송경식 회장 자체가 한 달 전쯤에 송 부회장을 직무해제시킨 장본인이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내가 회장이고 걔는 부회장으로 내 아래다. 내가 직무해제를 결정했으면 그 사람은 직무해제 되는 거다. 하고 굉장히 강경하게 송 부회장 축출에 나섰습니다. 만약에 송 부회장이 청와대 낙하산이 맞다면 감히 송경식 회장이 그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추정은 손 회장이 경총 회장이 되면서 보니까 전임 상근 부회장이 대통령 취임 직후에 까불다가 엄중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당분간은 정부와 척을 지면 안 되겠구나, 집권 초기이니. 그러면 상근 부회장을 전임 김영배 같은 완전 꼴통 재벌파 말고 조금 친노동자적인 성향의 사람을 써서 정부에 화해 제스처를 보내야 되겠다 하고 송영준 부회장을 썼다는 게 제일 합리적인 추정이에요. 실제로 송 부회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를 낙하산이라고 하는데 내가 청와대나 정치권으로부터 이른바 낙하산으로 왔냐고 송경식 회장한테 제발 물어봐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송경식 회장이 밝히면 됩니다. 진짜 낙하산이라면요. 언론 플레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송 부회장이 부회장에 취임한 뒤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경총의 자금 문제를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송 부회장이 보니까 회계에도 안 잡히고 은행 간 계좌 이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경력금 명목으로 직원들한테 현금 다발이 막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고 가만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송 부회장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그 다음부터 경총에서 송 부회장이 낙하산이라는 둥, 친노동계 인사라는 둥,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퍼즐을 맞춰보면 처음에는 송경식 회장은 정부와 화해 제스처를 취하기 위해서 송영중이라는 인물을 등용했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 썩어빠졌던 경총의 돈 문제를 건드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경총이 송 부회장을 씹어 돌리기 시작했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제가 왜 송 부회장이 낙하산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냐면 지금 경총이 송 부회장을 쫓아내려고 발광을 하는데 만약에 진짜로 이 사람이 낙하산이었잖아요. 청와대나 정부 여당 실세가 이 사람을 꽂을 의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총이 이 사람을 쫓아낸다? 경총은요, 지금부터 죽습니다. 예. 어디를 개깁니까? 정말 낙하산이면 엄청난 보복을 받아요. 박근혜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박근혜가 낙하산을 여기저기 꽂았잖아요. 그런데 그 기관에서 반발을 해요. 그리고 막 언론 플레이를 해요. 와, 쟤는 박근혜의 낙하산이다 하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기간이 박근혜한테 박살이 나는 거예요. 송 부회장이 낙하산이 아니라는 증거는 지금 경총이 박살이 안 났다는 그 사실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네. 심지어 경총이 그런 사실을 언론에 흘리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청와대에 낙하산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김 PD님께서 가끔 관훈라이트 같은 곳에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조선일보가 현 정부한테 개길 수 있는 건 현 정부가 조선일보를 강제로 손볼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청와대가 진짜로 조선일보를 손볼 의지가 있었으면 조선일보가 절대 못 개긴다, 납작 엎드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예. 이것도 그런 겁니다. 조선일보가 청와대에 지금 개기고 있다는 자체는 이 정부가 언론 탄압 혹은 언론 장악을 할 의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진짜로 이 정부가 언론 탄압이나 언론 장악을 하려고 했으면 조선일보가 어디다 대고 개기겠습니까? 김진태가 조선일보 송영 주필 호화웨이 하나 까니까 조선일보가 찍소리도 못하고 자빠졌던 게 불과 2년 전이었는데요. 예. 경총은 지금 자기들 비자금 문제, 구린돈 문제 이게 터지니까 그걸 제기한 부회장이 청와대나 정부 여당의 낙하산이라고 난리를 피우는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걔들이 그렇게 떠들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낙하산이 아니라는 증거죠. 아무데나 만만해 보이는지 청와대를 들먹이면서 낙하산 운운하는 경총이 아직도 한참 정신을 못 차렸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일단 오늘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예. 혹시 내일 다른 뉴스가 없어서 시간 여유가 있으면 네. 송영중 부회장이 낙마를 했던, 위임을 했던 그 소식과 함께 좀 이어지는 소식을 내일 따로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원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